자, 안녕하세요.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어서 한 번만 확실하게 알아두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괜찮아요. 우주의 구조와 운동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설명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다른 설명이야. 뭐가? 천동설과 지동설이. 근데 결과적으로 쟤네는 설명의 대상이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를 한번 쳐볼게요. 우주의 뭐라고? 구조와 운동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설명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할 때 천동설 따로, 지동설 따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자, 천동설 나옵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태양과 행성들이,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주장이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뭐가 중심에 있대? 그렇지. 지구가 중심에 있대. 세상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돈대? 태양, 또 다른 행성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목성도 있고요. 수성도 있고요. 이런 식이래. 됐어요? 이게 뭐라고? 천동설이야. 지동설은 동그라미. 지동설은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중요하죠? 지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주장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대. 이게 바로 뭐야? 바로 지동설이 되겠지. 자, 지동설은 중심에 뭐가 있어? 태양. 됐습니까? 거기에 다른 행성들이 이렇게 돈다는 것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태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게 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는 세 번째 있어요. 지구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 소리야. 얘는 뭐야? 지동설. 쟤는 뭐야? 천동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중심에 지구가 있니? 태양이 있니? 이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결에는 아주 오랫동안 많은 천문학질의 관심과 연구 대상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의 대상은 천동설과 지동설이구나. 천동설은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잘 봐. 이게 뭐야? 이 두 번째 문단은 이 가라고 하는 것이 떡하니 붙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겠네. 잘 한번 정리해보자. 천동설은 기원전부터 존재했던 우주관이었으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름도 어려워. 프톨레마이오스가 2세기에 체계화했다. 그러니까는 천동설은 기원전부터 존재했대. 천동설은 뭐가 중심이야? 지구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2세기는 언제야?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아니잖아. 어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168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2세기가 되겠지. 이 양반이 그는 별들과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우주의 모든 별과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결론을 내렸다. 뭐한 후? 관찰했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행성들이 돈대. 천동설은 또 다른 힘으로 지구 중심설, 당연하죠. 중심에 지구가 있으니까요. 이라고도 한다. 천동설에는 그 시대와 철학 사상이 담겨져 있대. 그 시대에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대. 그러니까는 이건 단지 물론 관찰했지. 관찰하고 야, 지구가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생각 안에는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도 담겨 있었대. 이게 무슨 소릴까? 신이, 하나님, 부처님 이런 신이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둔 것은 지구가 인간이 사는 특별한 천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는 특별한 천체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본인의 형상을, 본인의 모습을 담게 해서 만들었대. 선생님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아마도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왜?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특별한 별이기 때문에, 천체 별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한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모든 천체의 주인이기도 하다. 모든 천체는 막 별들이야. 지구의 종이며, 지구의 종이야. 다른 별들은 주인을 따르는 형태로 움직인다. 그럼 이때 주인은 누가 되겠어? 바로 지구가 되겠지요.
이해했니? 중세 유럽에는 중세 기독교 신학에 부합하는 천동설을 공식적인 우주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 선생님 다시 설명할게요. 2세기에 기원 후 분명히 관찰한 건 맞아.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오늘날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 알잖아. 그치?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천동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신학, 하나님, 인간 이러한 것들이 중심에 있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철학과 사상이 뒷배경으로 딱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천동설이 아주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동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6세기 대박! 천동설이 체계가 된 건 언제야? 2세기야. 근데 얘가 뭐래? 지동설은 16세기래. 약 1400년이 흐른 거야. 코페르니쿠스가 너무 유명하지요? 제시한 우주관이야. 그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의 의문을 가졌대. 아, 이제 이름 하지 말자요. 너무 어려워. 천동설의 의문을 가졌대.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어. 태양이 중심이야? 새로운 견해야. 이런 또 다른 이름으로 태양 중심설. 당연하죠. 천동설 뭐야? 지구 중심설. 지동설은 뭐야? 태양 중심설. 그는 자신의 우주관을 중심으로 일출, 일몰, 계절 변화 등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을 딱 박아놓고 자신의 우주관을 중심으로 했더니 일출, 해 뜨는 거, 일몰, 해 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변화들이 잘 설명이 되었단 말이야. 또한 더하기야.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리다고 주장했다. 됐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마지막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설이 제시된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쉽게 대박. 선생님, 지동설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 천동설에 비해서 지동설이 맞는 말이지. 그런데 그때 당시는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대. 종교적인 반발을 거세게 받았다. 야, 너 악마가 씌었구나. 응?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저 듣보잡 태양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야. 너는 신을 믿지 않아. 너는 이교도야. 하면서 막 불로 막 화형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랬단다. 당시에는 천동설이 익숙한 우주관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천동설은 천문학적 연구에서 한계가 있었어. 왜?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한계가 있었겠지. 천동설은 별들과 태양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었어. 천동설이 아예 그냥 틀린 건 아니었나 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대. 하지만 별의 연주시차나 별의 연주시차 조금 이따가 어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금성의 모양 변화 등은 설명할 수가 없어서 금성이 왜 시간대별로 계절대별로 모양새가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었단 말이야. 반면에 지동설은 이런 현상들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다. 선생님이 팁 하나 줄까요? 여기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 이러한이라는 말이 나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을 봤을 때 천동설의 한계를 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뭐야? 별의 연주시차에 대해서 금성의 모양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동설은 어땠다? 설명이 가능하다. 뭐가? 예와 예에 대해서. 됐어요? 천동설은 오랫동안 지배적인 우주관이었지만 지배적인 우주관은 뭐야?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었던 우주관이에요. 지동설이 과학적인 그 증거와 논리로 천동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과정에서 천동설과 지동설 모두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는 천동설이 거의 뭐 한 1600년, 1700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이야. 지동설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왜? 천동설은 오늘날 현대 지구과학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이론이지.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때는 우주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망원경 이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다 계산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긴 해. 오류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면서 연구했었던 결과 그것이 지동설에 의해서 뒤집히기는 했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을 끊임없이 이끌어냈던 그러한 학문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 자,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이 글의 설명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너무 쉽지. 천동설과 지동설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천동설 체계한 사람 누구야? 프톨레마이오스지.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2번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설명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제대로 설명했잖아. 코페르니쿠스 맞아요. 3번 16세기 이전에는 지동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였다. 16세기에 와서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공감하지 못했어. 더군다나 얘는 뭐래? 16세기 이전에 지동설이 받아들였대. 말도 안 되죠. 16세기 한참 이후에나 받아들였습니다. 답은 3번. 4번 천동설에서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한다. 4번, 5번 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가문관과 나문단에 붙일 수 있는 소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얘들아. 선생님이 제목에 나오면 항상 뭐라 그랬어? 핵심적인 내용, 바로 주제에 대한 압축이 바로 제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가문단을 보자. 가문단을 보면요. 두 번째 문단이야. 뭐에 대한 설명이니? 그렇죠. 선생님, 천동설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문단을 보자. 나문단은 뭡니까? 그렇지요. 지동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천동설의 특징, 지동설의 특징 우리는 정리를 잘 했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쭉 봐봐. 천동설의 장단점, 단점이 장단점. 이 내용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가에서는 핵심이 바로 뭐야? 천동설이어야 되는 거고 나에서는 뭐야? 지동설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천동설 얘기하고 지동설의 핵심을 얘기하니까는 공통 분모는 답 몇 번 되겠습니까? 3번 되겠지.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단다. 자, 4번.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선생님의 기억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동설이 과학적인 증거와 논리로 천동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러니까는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천동설을 극복했다. 넌 잘못된 생각이야. 요게 맞아. 라는 방식으로 갔다. 그것이 바로 뭐야? 기억의 의미가 되겠지. 자, 그럼 4번의 정답을 보면 4번이라고 했는데 얘가 왜, 수정이가 왜 맞는지 보자. 천동설이 설명할 수 없었던 우주의 원리. 아까 천동설이 설명할 수 없었더니 뭐야? 한계라고 이야기를 했지. 한계. 우주의 원리를 지동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지. 지동설로 설명을 했더니 다 해결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주 시차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금성의 모양이 왜 달라지는지 걔를 설명을 못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동설로는 충분히 가능했어. 다른 것들은 다 뭐 좀 이상하게 틀린 것들이니까는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뭔가 설명의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있을 때는 얘의 특징, 얘의 특징, 특히 얘와 얘의 좀 다른 점들 있죠? 그런 특징의 밑줄을 잘 치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고승현이었습니다.